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 양국이 일방주의에 맞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에는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갈등 이후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방문 목적이 한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일방주의와 힘에 의한 정치가 득세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当前的国际地区稳定正在受到单边主义和强权政治的威胁。我们作为邻居，我们有必要及时的加强对话，加强合作，共同来捍卫多边主义。 사실상 미국을 견제한 발언으로 해석됐는데 앞선 한국 측 인사들과의 오찬에선 이런 속내가 더 표출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매일 패권주의를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이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런 발언에는 한국에 너무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메시지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마치 중국으로부터 더 큰 혜택이 올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은 중국의 대한국 외교의 전형적인 방법이었다고 평가하고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한국을 가능하면 동맹에서 떼어내려고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거죠. 또 중국은 미중 경쟁 구도가 과거 사드 국면 때보다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하느냐 않느냐의 문제, 그리고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 체제가 동맹화 같은 모습을 취하느냐 않느냐의 문제, 훨씬 더 큰 군사안보적 우려의 요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는 선물도 들고 오면서 더 강한 요구와 경고도 들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개별 회담을 협의 중이며 시 주석의 내년 상반기 한국 국빈 방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대북 군사력 사용 방안을 의제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로 외교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면서 도발 시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 전후회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4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한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 시사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런 방안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억지력의 일환으로 존재하고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기본적인 사실이며 이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As you stated, the military option was never taken off the table. I mean, the military exists to serve as a deterrent. It serves as a stabilizing force. 클링크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군사력 사용의 목적은 전쟁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미국과 한국 당국이 연합훈련을 유예했지만 그것은 훈련 연기이지 취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gain, I want to emphasize that the training event was postponed, not cancele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Republic of Korea, are committed to readiness. 북한의 최근 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 조건인 대응 능력에 부합하는지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는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We're prepared for any threat, and I think that North Korea also understands that if they were foolish enough to act aggressively, that there would be a very strong response. 클링크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외교 공간을 점점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발언에 대해 실언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5일 발표한 담화에서 극도로 예민한 시기에 부적절하게 내뱉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로켓맨이라고 부른 것을 언급하며 이런 표현들이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영국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고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미국을 향해 무력 맞대응 가능성을 경고한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에게 이런 언급들이 총참모장 발언뿐 아니라 그 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과 북한 양측이 북핵 대화 진전을 향한 의지가 모두 확고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화가 재개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은 4일 담화에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북한 역시 신속한 상응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자국민을 조사 중이라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알렸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스페인의 이행 체계가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면서도 좀 더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자국 정보기관 중 한 곳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페인 국적자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스페인 자금 세탁 방지 국가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 밝혔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4일 발표한 스페인의 상호평가 후속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히고 해당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5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문제의 자국민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은행 계좌 여러 개와 다른 유럽 국가에 개설된 계좌 1개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해외 계좌를 이용해 소액을 이체한 사실을 찾아냈으며 현재 경찰 등과 협력해 이번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비롯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평가 대상에 오른 스페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 평가를 받았으며 그중 북한과 관련해 이번 자국민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이 주요 사례로 제시된 겁니다. 이를 통해 스페인은 2014년 최초 평가 이후 북한과의 무역이 미미할 정도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유엔 대북 결의 17185와 이후 결의들을 국내법으로 편입시키는 체계를 만들고도 실제 적용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의 제재 조치가 유럽연합 등으로 옮겨가기까지 시간이 길게 소요되고 있다며 지체 없는 정밀 금융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다음 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4일 VOA에 비건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은 늦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다음 주 외교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또 비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준안이 외교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외교위는 오는 11일, 상원은 13일에 올해 마지막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내년 대북 사업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인 1,95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유니세프는 4일 공개한 2020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에서 이 자금으로 북한 성인 600만 명과 어린이 16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의 절반인 980만 달러는 영양사업에 투입해 5살 미만 영양실조 어린이 7만 명을 치료하고 어린이 160만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산의 20%인 390만 달러는 어린이 탈수증 치료 등 필수 의약품 제공에 나머지 580만 달러는 주민 18만 3천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